이것도 안 할 거면 카페 창업하지 마. 할 필요 없음. 자격 조건 안 됨.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미리 대표님 만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질문도 받았고 평소에 많이 물어보시는 카페 창업 관련된 거를 제가 받았어요. 네. 이거는 실제 구독자분 질문입니다. 네. 대형 카페를 준비 중이고 컨설팅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나쁜 컨설팅 업체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도 컨설팅하는 입장이지만 이 세상에 좋은 컨설팅 업체와 좋은 컨설턴트는 없다. 다 나쁜 사람밖에 없다. 일단은 되게 너무 어그로운가요? 뭐 여기 나쁜 컨설턴트 막 이런 거 막 요거 썸네일 인트로 작을 것 같은데요. 좋은 컨설턴트는 없다. 누가 더 나쁜 컨설턴트냐, 덜 나쁜 컨설턴트냐. 이유는 컨설팅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14년, 15년째 컨설팅 하고 있는데 잘해야 본전이에요. 모든 이유에서 내가 잘 되면 자기 탓인데 안 되면은 남 탓이고요. 그 남 탓의 첫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했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 사람의 성공을, 아니 생존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덤벼야 돼요. 그런데 성공시킬 확률이 일단 객관적으로 나오죠. 저 카페를 3년 이상 생존시킬 수 있는 확률 나와 있잖아요. 15%. 그쵸. 15%요. 시작부터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 처음부터요? 그럼 숫자를 먼저? 이런 거죠. 이 매장을 상권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이 한 2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0%, 25%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달에 500 버시겠네요. 대충 사이즈만 보고 갑자기? 그냥 대번에 발로 차버리셔야 돼. 꺼져! 하고 그냥 가버려! 하고. 거의 100%? 아니, 당신 거기 가봤어? 당신 그 옆에 있는 다른 데 매출 분석해 봤어?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퍼센트를 벌써 얘기했어? BEP를 얼마를 보는데? 거기 지금 임대료랑 관리비랑 확인 다 된 거예요? 물어봤을 때 과연 답변 나갈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통상적인 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 걸러야 됩니다. 시작부터. 대신 숫자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가볼 자리도 본인이 먼저 현장을 가보고 본인이 생각한 거를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좀 더 믿을 수 있다. 근데 가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나랑 호흡하지 않고 먼저 숫자 얘기하면 일단 걸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특정 요소를 내 클라이언트에 빗대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컨설턴트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페는 제가 볼 때 미드 센츄리 컨셉의 인테리어가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 이게 유행이래. 근데 또 알고 보니 클라이언트는 나는 좀 따뜻한 웜톤에 좀 모던하고 좀 리조트 같은 유행 타지 않는 이런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자꾸 뭐 예를 들어 미드 센츄리 해라. 또는 인더스트리얼을 막 해라. 이게 유행이다. 이게 잘 이게 좋다. 나간다. 이게 소위 잘 나간다. 걸르세요. 네가 할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상주할 사람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내 공간에 대해서 벌써부터, 물론 요즘 이런 게 유행이고 당신이 이런 걸 좋아하니 이렇게 조금 더 하이브리드를 하거나 이렇게 대입하면 어떨까요? 이거 절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뭔가 획일적으로 그냥 하나를 정확히 꽂아서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A부터 플랜을 여러 가지의 변수를 열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로직으로만 얘기하는 컨설턴트 피하세요. 마치 매뉴얼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뉴얼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 바보예요. 그러니까 자기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는 요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좋아요. 지금 여성 클라이언트가 오너 오퍼레이터인데 신장이 153cm세요. 그러면 내가 하이 조절을 900 상판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절충해서 당신을 위해서 저는 88cm로 할게요.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뭔가 바가 높으면 좋을 것 같아. 막 950 딱 올렸어. 발판사에서. 발판 올라와서 캠핑하고 어깨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컨설턴트 조금 자기가 생각을 덜하고 뭔가 에너지를 덜 쏟으려고 하는 냄새가 나는 컨설턴트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준비된 걸로만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컨설팅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기성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춤형이 아니에요. 네. 기성을 팔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컨설팅은 일단은 피하고, 컨설팅 영역이 너무 넓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많이 얘기하는 애들도 걸르세요. 아니, 자기가 원두 들고 가서 에스프레소 세팅 한번 해줬대. 우리 맘먹고 에스프레소 세팅하면은 우리 몇 분이면 하잖아요. 3분에도 우리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샷 한 번 잡아줘. 자기가 저기 컨설팅 했대. 라고 얘기하거나. 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거기 있는 모든 건물에 중문을 시공한 친구가 예를 들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아파트 내가 졌어. 막 포트폴리오가 막 수천 개야. 그냥 소개만 해줘도 컨설팅. 예, 원더업체 여기 알려줬다. 뭐 머신을 코디네이팅 해준 거예요. 근데 머신 코디네이팅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내 상권, 내 예산, 예를 들어서 내 버짓에 맞춰가지고 세팅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성향이 플랫퍼나 뭐 그라인더에서 코니컬버 뭘 좋을까 중요하죠. 다 예측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던져. 유행하는 거. 그런 거 그냥 맞춤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작게 손대는 머신도 업체에 그냥 브릿지만 있는데 컨설팅했다. 이런 데들 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그런 걸 다 넣었을 확률이 좀 높다. 너무 많은 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야. 사기야. 사기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사기야. 사기야. 그러면 부가적으로 이것까지 더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와 타당성을 정확히 써 있는 거죠. 아, 어디 하셨냐, 여기서. 그리고 네. 왜 이 이유와 타당성이 본인의 기준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기준에서 했냐. 아. 그러면 3분 해도 컨설팅은 맞아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컨설팅했냐 물어보라고. 네. 아, 그거 좋네요, 진짜. 어떤 의도로 했냐. 근데 만약에, 아, 이게 요새 유행해가지고 여기 업체들은 싹 10개 이렇게 했다. 아,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아, 그러니까 넘겨보는데 10군데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바보야. 네, 이런 데도 걸러야죠. 걸러야죠. 걸러야 돼요. 무조건 걸러야 돼요. 걸러야 돼요. 그래서 아, 좋은 꿀팁이다, 이거.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과하게 부풀리는 데도 잘못됐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컨설턴트를 만나는 방법은, 좀 덜 나쁜 컨설턴트를 만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에도 이러한 덕목이 필요해요. 내가 정확히 뭘 원하고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치를 준비하여 많은 컨설턴트를 만나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10,000원짜리 컨설팅이든 1,000,000원짜리 컨설팅이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최대한 어필해주고 그게 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1순위로 만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나쁜 분들도 있고 진짜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고 그리고 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는 좀 감명 깊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정해져 있는 거를 컨설팅이라고 파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춤 정장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냥 기성복 있는 양복을 수선도 없이 그냥 파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나간다. 요새 이게 잘 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컨설팅이라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걸 맞춤 정장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가 수선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맞습니다. 그거 맡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유, 약간 이중병 대표님처럼 되지. 맞춤 정장을 해주는 분들한테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려면은 말씀하신 그 의도를 물어보는 거 저는 진짜 허를 찌를 것 같아요. 아, 진짜 중요한. 당황할 것 같아요. 그 생각 없었던 분들은. 아니면은 지금 이거 약간 팁인데요. 아예 대놓고 질르셔도 좋아요. 저는 저 수도권 내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안에 몇 평 정도의 카페를 희망하며 아예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의 예산은 이만큼이고 이 매장의 컨셉은 이런 형태인데 어떠한 솔루션을 줄 수 있습니까? 딱 얘기했을 때 빠바바바박 안 나오잖아요? 얼버무리면. 걸르세요. 얼버무리면. 얼버무리면 걸르세요. 왜냐면 그 중에서 이미 본인이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컨설턴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치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든 모든 더 사람한테 컨설팅을 맡길 수 있다 없다 판단이 나오죠. 레퍼런스까지 보여주고. 그럼 베스트죠. 클라이언트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그냥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전화 몇 번 해가지고 미팅 한 번 하고 해가지고 좋은 분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분을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창업 앞두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뭐 소형 카페든 대형 카페든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들으셨던 팁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억셉트 커피에서 컨설팅을 계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처음에 상담받고 여러 가지 간접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저는 한번 문의해 보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만나뵀는데 정말 솔직하시거든요. 이 구라가 난무하는 이 커피 시장 정말 그래도 저는 대표님 좋아요. 진짜 팩트만 날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경험치 기준으로 무조건 날리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덜 나쁜 컨설턴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있잖아요. 그 사짜 기질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우리 람쥐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창업을 희망을 한다. 근데 그래도 당장이 될지 향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금 더 방향성과 또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억셉트에서
네, 무료로 상담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 물어봐도 네, 저랑 약속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네.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건 좀 더 실질적인 창업자신 것 같아요. 네. 상권 분석을 할 때의 핵심 포인트와 여러 상권을 직접 발품 뛰면 확실히 좋나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이것도 그냥 두말 없이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내가 희망하는 상권은 무조건 발로 밟아봐야 됩니다. 아, 무조건? 네, 무조건 밟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 다양한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권은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으니까. 또는 부동산 정보만 봐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세대가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동선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상권을 조사하려고 발로 여러 군데를 걷고 있을 때 보여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표정과 성별, 연령층, 그냥 그 분위기. 네, 가야만 알 수 있는. 가야만 알 수 네, 있죠. 맞아. 그러면 갔을 때 또 이렇게 보면 어떠한 상업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나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약간 이면 상권인데 뭔가 태권도 학원 있고 좀 피아노 학원 있고 영어 학원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1년에서 10년 차 부부들이 많은 상권이에요. 아, 애기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네. 가야 되죠. 그러면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정도라면 엄마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상권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앞당겨 들어가면은 심지어 아파트 대단지예요. 막 세대수가 막 6,000세대, 3,000세대 막 모여서 만 세대가 모여 있어요. 근데 가운데 상권을 딱 보면은 학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뭔가 편의점, 뭐 이런 위가 좀 뻔한 것들이 보여요. 뭐 식당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매장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세대 구성원이 분명히 엄마, 아빠, 아이가 있을 텐데 아이는 어려서 어린이집에 가 있거나 엄마는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올 수가 없거나 또는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그러면 세대가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세대 구성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실전에서 나온 꿀팁이네요, 진짜. 걸어보시면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데들은 딱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안 다녀요. 특정 시간에만 나와요. 아침 8시, 8시 반에 아이들 픽업때 버스에 엄마들이 나오고요. 아빠들이 이미 출근했고요. 그래도 엄마는 집안일 살림하러 들어간다거나 또는 일을 하러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러 없고요. 그러면 아무도 없죠. 그러다가 이게 신데렐라 말고 에데렐라라는 게 있어요. 에데렐라. 4시, 4시 반 되면 하원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되면 엄마들이 쫙 나타나요. 네. 아이들 픽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쫙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상권도 있고 좀 더 돌아갔을 때 오래된 미용실 또는 오래된 식당들, 그러니까 미용실도 그냥 진짜 옛날 미용실들이에요. 그리고 학원도 있고 간단한 진짜 먹거리들도 많이 있고 편의점도 있다. 근데 신시가지는 아니다. 근데 걸어 다닐 때 차도 많고 움직이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다. 이런 상권 되게 좋아요. 여기는 세대수가 적지만 세대 구성원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러면 인구 자체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하는 소비 주체들이 확실히 연령층이 있을수록 소비력이 좋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하려면 현장을 밟아 보셔야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식당에서 저녁 시간대 꼭 보세요. 식당 와서 외식을 잘 하는지. 사람들이. 외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외식을 할 때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저녁에. 그런데 가족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쵸. 신혼부부들이 와서 먹을 수 있고요. 3대가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한 상권은 굉장히 좋은 상권이다. 세대 수가 적어도 세대 구성원들이 많은 소비 주체가 많은 상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너무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좋은 상권 뭐 꿀팁 그리고 뭐 단순히 뭐 유동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걸 제공하는 어플도 저도 네, 있죠.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닌데 그럼요. 그걸 먼저 보고 가면 좋은데 네. 그것만으로 여기 유동인구 많네 20대 많네 나 20대 전용 카페 타겟 카페인데 여기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막상 가봤는데 그 20대가 나랑 안 맞는 20대일 수도 있고 그럼요. 말씀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또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그 거리와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있어요. 그 네. 냄새가 있어요. 네. 그 냄새. 그러니까 나는 힙한 카페를 하려 했는데 그냥 했는데 꽤 좋아 보여서 근데 막상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상상과 이 동네가 달랐다. 근데 가끔 길 다니다 보면 그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여기다 하셨지? 분위기가 너무 이질적인데 그치, 그냥 싸서 하셨나? 여기가? 그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쵸.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직접 발품을 띄워봐야 된다. 네. 결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쵸. 네.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카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카페 형태를 띄었을 때 생존율이 길어진다. 그쵸. 내가 동네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면. 네. 물론 나의 좀 더 주관적인 요소들이 좀 잘 대입되면 좋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커피가 좋아도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가지고 맞아. 상업화시켜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수익을 가져가야죠. 네. 그런데 내가 자꾸 이래버리면 동상이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좀 더 내가 타겟을 한 컨셉에 맞는 카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가봐야죠. 무조건. 네. 그러니까 저는 발품을 많이 파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린 다음에 대표님 말씀처럼 직접 가서 뭐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아침에도 가고. 가고 주말에도 가고 그 동네에 살 수는 없지만 마치 사는 사람처럼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요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걸 제가 이건 준비한 건데 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 준비할 게 많잖아요. 뭐 커피도 많죠. 있고 베이킹 근데 마케팅도 요새 막 공부하시니까 그리고 디자인 공부하는 분도 계세요 가끔. 다 해야 돼. 포토샵을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막 학원 등록하시고 너무 많은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좀 포괄적이긴 하거든요. 질문이. 뭐 목적을 카페 창업으로 둔다라는 전제 조건과 내가 메인 실무진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그래도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내가 커피로 돈을 벌는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커피는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죠, 진짜. 그래서 커피를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맛집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어차피 내가 할 커피는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 멋있는 커피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쵸. 근데 이만큼을 쌓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있죠.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 장르를 좋아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덕업일치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 콘텐츠가 내 수익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하셨던 너무 장르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커피는 당연한 수단이에요. 정의예요. 그럼 결국 이 부가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어떠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도 베이커리 카페, 쟤도 베이커리 카페, 저기 가면은 베이커리 카페만 한대. 근데 나는 한 번도 밀가루를 만져본 적이 없어. 근데 막상 만져보니 이런 거죠. 나는 뭔가 계량을 잘하고 수공을 잘해. 그런데 밀가루도 잘 만져. 그러면 베이커리에서도 재화를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나는 좀 섬세하진 못해. 하지만 조금 거칠어도 뭔가 발효된 제품을 내가 잘 만들고 열을 잘 컨트롤해. 그럼 제빵을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나랑 잘 맞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집에서 나는 떡볶이 만들어 먹고 제육볶음 잘 만들어 먹고 나는 한식 잘 만드는데 베이커리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돈 된다니까 해야 돼. 그럼 결국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끌려가죠. 덕업일체인데 덕업일체가 안 된 거예요. 열정도 안 생기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정말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냐 해서 버텨질 수 있는 건데 커피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데 좀 덜 벌어도 하고 싶은데 이걸 더 길게 갖고 가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걸 컨셉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컨셉이 꼭 베이커리만 돼야 되냐? 아니다. 그러면 다양한 컨셉. 근데 나를 알고 보니 굉장히 반려동물들과도 많은 호흡도 할 수 있고 또는 나는 바이크도 정말 잘 타는데 나는 바이크 쪽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부 컨텐츠가 돼서 나의 어떠한 컨셉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잘하고 관심 있는 부가 콘텐츠가 되는 거를 대입을 해야지만 그 다음 마케팅이랑 디자인도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박성환 대표님은 커피 너무너무 잘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말고 내가 자신있게 이거만큼 잘한다, 좋아한다, 뭐가 있으실게요? 저는 취미거든요. 저는 레고를 진짜 좋아해요. 레고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피규어 막 이런 거. 피규어 네. 너무 좋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피규어 전문 매니아가 있었어요. 초매니아.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를 쫙 전시하고 카페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진짜 이쁘니까. 덕업일체. 네. 그분이 좋잖아요, 일단.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애정이 쏟아지고 내가 내 공간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맞아. 출근하면 기분이 좋아. 근데 가끔 이제 출근할 때, 물론 맨날 행복할 수는 없지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도살장 끌려가듯이, 약간 저기가 이제 약간 창살 없는 감옥인 것 마냥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공간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놓으면 물론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전 다른 문제라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며놓으면 저는 어쨌든 일하는 게 좀 즐겁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정말 좀 소름 끼쳤던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촬영할 때 카페 창업 얼마 남을까 그런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막 촬영을 하다가 어떤 그 웹드라마를 소재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 웹드라마도 마지막 장면에 뭐 하루 매출 10,000원 나오고 막 이래요 그 주인공이. 근데 마지막에 손님이 커피 맛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가니까 이 사람이 사장님이 웃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마지막에 말한 게 그러니까 물론 돈도 진짜 수익도 중요한 건 맞는데 수익이 중요한데 우리가 수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요. 근데 그거를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버틸 가능성이 적잖아요.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그렇게 보람을 느끼거나 또는 말씀해 주셨던 이 공간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잘 만들어 놓고 나의 또 다른 아바타처럼 만들어 놓는다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부스터 역할이 돼야지 그거를 나를 끌고 갈 수밖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장치가 됐을 때는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이거 같아요. 커피는 당연히 잘하셔야 돼요. 당연히 맛있어야 돼요. 기본. 이건 기본. 뭐 얘기할 필요 없어. 근본. 이것도 안 할 거면 카페 창업하지 마. 할 필요 없음. 자격 조건 안 됨. 당연히 이게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그 다음번에 너무너무 힘들거나 되게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커피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 더 버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좋아하고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을 부 컨텐츠로 붙인다면 이거는 좀 더 내가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카페의 성공을 이거 단어로 바꿨어요. 카페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생존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3년 5개월에 85% 폐업하는데 이제 창업보다 폐업이 앞질렀는데 과연 뭘 성공이라고 얘기할까? 많이 버는 거? 그건 전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버텨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럼 그 생존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의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건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장르가 많겠죠, 그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탐구해보고 아직 그걸 모르겠다라고 막연하시다면 많이 움직여 보세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보고 박람회도 와보시고 잘 되는 카페, 안 되는 카페도 돌아다녀 보시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콘텐츠 내가 어디 갔을 때 좀 내가 즐거웠는지 내가 밝았는지 행복했는지 고민해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새 저희가 많이 말하는 브랜딩 개념이랑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잘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근데 지금의 카페 시장의 소비자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물론 그건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나랑 안 맞는 옷을 입고 하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를 좀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내용 정리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예,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 카페 창업에 앞서 개인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또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기간을 잠깐 뒤로 하고 우선 선택지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 두 개 선택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함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프랜차이즈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아, 프랜차이즈 먼저 해라? 예, 먼저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커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각 기업의 성향에 맞는 어떠한 시스템과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미리 배워놓은 상태에서 내가 배운 커피를 대입하는 것과 그저 단순하게 커피를 맛있게 멋있게 만들고 제공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그 시스템을 적응하려고 하면 적응을 못합니다. 아,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정말로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는요 아쉬운 게 있다면은 커피의 퀄리티와 기술적인 요소가 정말 아쉬운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쵸. 물론 전반점이긴 하지만 조금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잘 고민해보면 공간에 대한 고민과 또 신제품에 대한 꾸준한 R&D 맞아요, 맞아요. 커피를 제외한 논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메뉴들의 맞아요. 다양함 맞아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조금 더 이 공간과 시스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확산시키기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이 5가지는요 커피만 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요소예요. 그래서 물론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있죠. 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나
전부 다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개인 카페는 개인이 진짜 운영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POP는 어디 위치에 배치해야 되고 어디다가 봐야 된다부터 해서나 또는 보건증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리자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손익 계산도 해야 될 수 있어요. 아, 그쵸. 네. 근데 그런 손익 계산부터 해서 또 원부자재 관리 정말 진짜 타이트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온 보관이었는데 개봉하면 냉장고로 맞아요, 바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커피 기술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또는 그것을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커피 외에 다른 걸 부가적으로 접목하실 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우선적으로 경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막 라이브나 뭐 댓글로 이제 누가 질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를 안 내리잖아요. 지금 단자동으로. 그렇죠. 근데 스타벅스 커피를 취업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무조건 취업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도움되죠. 커피는 안 내리지만 개인 카페도 간다고 커피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래, 일하러 간 거지 배우러 간 건 아니니까. 근데 맞습니다. 스벅에서는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어떤 매뉴얼적인 거. 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이 스벅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위생적인 부분들. 아,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개인 카페는 오히려 안 좋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부 카페들은 물론 잘하는 분들 많지만 근데 스타벅스는 어쨌든 뭐 신세계잖아요. 대기업에서 하고 그런 위생 프로토콜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청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들도 그런 뭐 진짜 사소한 뭐 POP를 어디 둘 건지 네.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거다 너무 보니까 중요하죠. 너무 예,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으니 프랜차이즈를 먼저 경험을 해보면 좋다. 네. 예. 그리고 커피는 프랜차이즈의 경험은 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서 충분히 하시고 커피 교육은 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 안에서도 언제든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할 수 있죠. 그건 그래요. 예. 네. 그건 그래요. 내가 일반 매장에서 근무하다가도 예를 이런 거예요. 나 커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나 그래도 SCA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페이머스 아카데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커피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시스템 매뉴얼은 언제든지 배울 수 없다. 그쵸,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먼저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 안에서 매니지먼트를 잘 습득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 요거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이런 고민을 혹시 하셨던 분들은 주저 말고 저는 바로 프랜차이즈로 일단은 한번 직영이면 저는 좀 더 좋다 생각하는데 좋아. 네, 뭐 근데 직영이 안 되면 가맹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보시는 창업 앞둔 구독자분들께 그냥 짧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해주고 싶은 말씀. 커피를 좋아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당연히 커피를 좋아하실 거고 사랑하실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 사업을 길게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정말로 커피라는 사업은 지금 아무리 레드오션이어도요 무조건 저는 막진 않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실 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창업 도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돈을 벌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생존할 수 있게끔 저희 같은 팀들이 많이 있고 좋은 팀도 많이 있다는 점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당신의 커피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박람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험형 부스를 하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박람회 카페인 베이커리나 커피 박람회 억셉트가 나오는 박람회 방문하시는 분들은 억셉트 커피 부스 와서 체험도 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고 그다음 추가로 원도 납품이나 어떤 카페 창업 컨설팅 관심 있는 분들은 억셉트로 그냥 연락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댓글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억셉트 커피 홈페이지에서 뭐 인스타나 홈페이지 연락처로 유선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영상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